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도심 하천에 독도 조형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은평구는 24일 오후 불광천 미디어센터에서 독도의 날 기념 내 곁에 독도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독도 조형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도 조형물은 복원 예정인 녹번천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실제 독도를 100분의 1로 축소한 크기로 길이 10m, 폭 4.3m, 높이 1.4m로 제작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내 곁에 독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영토 침탈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알다시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김 구청장은 도심 하천에 독도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독도를 만날 수 있고 이는 은평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독도를 체험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독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은평의 한복판에서 독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독도 조형물 설치 프로젝트는 녹번천 복개철거 공사와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은평구는 2027년 독도의 날에 독도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1980년대 복개된 녹번천은 역촌동 41-8일원부터 불광천 합류부 일대인 불광천의 지류로 현재 480m 구간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진행 중인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 관련 용역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는 24일 오전 은평구청 도시안전건설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는데요.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내 혁신파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용역은 그 이후인 10월에 완료된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자칫 6억 원이라는 혈세 낭비와 함께 구청장 공약 등 은평구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용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 등 은평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 2, 3단지 아파트의 종상향 문제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목동 1에서 3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내용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최종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빠르면 다음 달 초 관련 내용이 고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동 1에서 3단지는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제2종으로 종하향됐으며 2019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제3종으로 원복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졌고 오랜 시간 협의 끝에 최근 국회대로 안양천에 있는 목동 서로숲길 조성인 그린웨이 사업을 조건으로 종상향이 결정됐습니다. 8개월 연속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대출 규제 여파로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는데요. 이는 전주의 0.11% 상승과 비교하면 0.02%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부동산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물 건수도 한 달 사이 3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양천 둔치에 조성된 야구장과 축구장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양천구는 낮은 이동식 펜스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안양천 야구장의 안전 펜스를 교체했는데요. 또 야구장과 해마루 축구장에 점수 현황판을 설치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안양천 야구장과 축구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양천 TNT-FC가 아마추어 최강자를 가리는 K5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충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역별 성적 우수 16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양천 TNT-FC는 조별 추첨 결과 광주 서구 효창FC와 전남 강진군 청자-YB, 세종 우길FC와 한 조를 이뤄 예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는 10일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우승한 팀은 5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내년 7월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영주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원내대표 역할과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내대표는 의회 내에서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법안 발의 및 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정책 결정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짐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갈등의 과정보다 앞으로의 봉합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자세로 대화를 지속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로서 여야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협치의 성과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지역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시대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양천구는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양천구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도시 양천에 걸맞는 학급의 정수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교육 환경은 과밀 학급으로서 상당히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편한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함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곧 본격적인 김장철인데요. 요즘 배추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 금배추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배추값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렬로 늘어선 인부들이 배추 수확에 한창입니다. 겉잎을 뗀 배추는 한 망에 3포기씩 차곡차곡 담깁니다.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배추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은 지난 21일 5,610원으로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포기당 9,537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월 상순 정도면 한 4,000원대, 그리고 11월 중순 정도가 한 3,00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인해 배추 작황이 좋지 못한 데다 출하 시기까지 늦어지면서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배추 소매 가격은 9,162원으로 이달 초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비쌉니다. 많이 비싸고 일단 밭에서 우리가 밭에를 다녀봤지만 많이 망가져가지고 배추가 좀 비쌀 거예요. 작년 비해서는. 무 가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3,586원으로 전년보다 1,4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로 해먹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이거. 사는 게 싸. 실제로 지역마트나 전통시장에선 배추 등 김장재료 대신 김치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김치는 누구나 먹는 거잖아요. 어느 가정이고 이거는 누구나 먹는 거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어요. 단 덜 남는 거지. 마진을 좀 박하게 하고 이제 하여튼 이 비싸다 하면서 김치를 더 많이 팔리는 거야. 3배 정도 올랐어요.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장재료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계약 재배 물량인 배추 24,000톤과 무 9,000톤을 김장 성수기에 공급하고 고추와 마늘 등 김장재료 비축 물량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배추와 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김장재료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우산과 캠핑 의자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우산에서는 발암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400배 넘게 검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땅값 상승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0.59% 상승했으며 2분기에 비해 0.04%포인트 올랐는데요.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0.87%로 가장 높고 경기와 인천, 부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땅값이 1.45% 올라 서울 평균보다 0.58%포인트 올라 서울은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양천구가 차량 관리 방법과 기초정비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자동차 정비교실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10일 해누리타운에서 열리는 정비교실에서는 자동차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론 교육은 물론 부동액과 배터리 점검 방법,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 실습 교육도 열립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 8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쪽방촌 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 전기 화재 예방 시스템 1,155개를 설치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LOT 센서가 설치돼 누설 전류와 과부하 등 전기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해 화재 피해를 막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